오늘 리뷰는 바로 HG 건담 G9박스의 군경 자쿠! 2025년 4월 12일 일본에서 처음 발매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에는 7월 달에 입고가 됐었죠? 가격은 엔가로 2,000엔, 국내에서는 24,000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G9박스 1화부터 등장을 해서 또 활약이긴 한데 주로 야라레 메카로 등장을 한 군경 자쿠입니다. 원본 자쿠랑 다르게 어느 정도 디자인이 바뀐 모습인데 그 바뀐 모습도 그래도 확실히 자쿠라는 이미지가 있으면서도 굉장히 새로운 느낌이어서 꽤나 보기가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아직도 그 다리 디자인은 조금 적응이 잘 안 되긴 합니다. 그거랑 별개로 이제 군경 자쿠는 스티커를 쓰긴 쓰는데 굉장히 좀 많이 불친절한 스타일의 스티커여서 좀 많이 붙이는 게 힘들다, 번거롭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조립하고 오겠습니다.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구성 살펴보도록 하죠. 그 전에 스티커 먼저 보도록 합시다. 테트론 실! 기본적으로 뭐 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다 부착하게 되어 있고요. 이 번호를 선택적으로 부착할 수 있더라고요. 0412냐, 0418이냐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할 수 있었고요. 그 외에도 커스텀을 위한 숫자들도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제 원하는 대로 부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발매 전부터 걱정했던 게 이 스티커란 말이죠. 이 자쿠 안에는 흰색 런너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흰색이 전부 다 스티커인데 다른 것보다도 이 쉴드에 부착되는 스티커가 이 테트론 실. 굉장히 불편하다.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교체 용소는 왼쪽 편손 하나 들어있습니다. 손바닥 디테일, 손가락 디테일, 뭐 이렇게 손등 디테일까지 꽤 멋지게 되어 있는 손인데요. 정말 이렇게 가지런히 모여있는 손 하나이기 때문에 뭐 다양한 액션에 쓰기는 조금 미묘하더라고요. 그리고 히트호크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자쿠의 히트호크예요. 뭐 사실상 크게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았네요. 그나마 이 히트호크의 도끼 날 부분이 두꺼워졌다가 얇아진다라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나머지 뭐 이런 동력선의 형태라던가 손잡이의 형태는 뭐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쿠 머신건! 오, 이거 꽤 멋집니다. 내가 알던 자쿠 머신건보다 훨씬 두껍고 강해 보이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쿠 머신건이 120mm 탄을 썼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거에 걸맞는 총구, 굉장히 이 구경이 큰 형태의 총구가 상당히 보기 좋았다라는 거고 전체적으로 디자인 자체가 두툼하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위에서 봤을 때도 얇은 거 없이 두툼한 형태고요. 그리고 기본 디테일들도 되게 비슷한 느낌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이 서브 그립 부분 가동을 하거든요. 가동을 하는데 이 그립 부분에도 손잡이 디테일이 꽤 멋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탄창 같은 경우도 원형의 멋진 형태로 되어 있고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이 손잡이 앞쪽, 지금 왼 판때기 하나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입니다. 프라모델에서는 파손 때문인지 막혀 있는데요. 이게 박스아트를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뚫려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약간 프레임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개수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구멍 뚫는 작업하는 것도 본 적 있네요. 다음은 쉴드, 그리고 쉴드 안쪽에 전자경봉입니다. 말 그대로 경봉입니다. 군경이다 보니까 쉴드 안쪽에 이렇게 전자경봉을 수납하고 다니더라고요. 쉴드 자체는 팔에 장착하는 걸로 생각보다 사이즈는 작은 편입니다. 문제라고 한다면 여기에 뭐 디자인 나쁘지 않습니다. 뭐 꺾여 있는 각도 막 이런 거 좋은데 앞에 있는 이 흰 색깔 부분들, 글자라던가 문양, 이게 스티커 하나짜리입니다. 무려 스티커 하나짜리. 놀랍지 않습니까? 이 쉴드가 단순히 이렇게 꺾여 있기만 하면 말을 안 하겠는데요. 지금처럼 표면이 음각으로 파여 있거든요. 이 음각으로 파여 있는 부분을 이 큰 스티커 하나를 통으로 붙이라고? 이렇게 쉴드 자체 디자인도 꺾여 있는데?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약간 어떤 식으로 붙여도 되게 어색하게 붙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 저는 어떻게 붙였냐? 스티커를 4등분 했습니다. 맨 위에 있는 문양 하나 붙이고요. 그 바로 밑에 라인 이렇게 가로로 잘라서 하나 붙이고요.
이 윗부분 여기 하나 자르고 그 밑에 나머지를 한꺼번에 붙이는 걸로 총 4등분 해가지고 부착을 했어요. 그 당연히 여백은 전부 다 잘라냈기 때문에 이렇게 빛에 비춰보면은 여백 없이 이렇게 꾹꾹 눌러가면서 부착을 했습니다. 다 하고 나니까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참 굳이 이렇게 스티커를 크게 하나짜리로 줬어야 했나 싶기도 하고요. 뭐 아무튼 잘 붙였으니까 뭐 나름 깔끔하게 붙은 것 같긴 한데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군경자쿠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체적으로 이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자쿠가 아니라 군경자쿠다 보니까 컬러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폴리스라고 하는 글자가 곳곳에 좀 붙어있는 그런 느낌인데 일단 전체적으로 디자인부터가 이걸 뭐라고 해야 할까? 한 가지 확실한 건 일단 내가 알던 자쿠는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 보면은 이렇게 버니어가 많아서 야 역시 우주에서 활동하려면 저 정도 돼야 되나? 막 이런 느낌 있으면서도 뭐랄까 앞모습을 보면 그걸 위해서 다리를 저렇게 만들었어야 됐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확실히 내가 알던 자쿠가 아니고 좀 이질적이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지쿠악스를 잠시 갖고 왔어 같이 놔보면 역시 덩치는 자쿠 쪽이 훨씬 큽니다. 키는 조금 더 작을 것 같거든요. 지금 약간 머리 한 3분의 1개 정도? 근데 확실히 하체라든가 어깨 쪽이 자쿠가 월등하게 덩치가 크긴 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지쿠악스 정도면 그래도 얇게 나온 디자인이긴 하군요. 확실히. 무튼 1화부터 같이 등장을 해서 치고받고 싸우고 뭐 둘 다 스티커 많이 쓰고요. 지쿠악스는 빨간 색깔 라인이다 스티커잖아요. 근데 스티커 이건 좋았습니다. 지쿠악스는 스티커에 가이드가 없었어요. 뭐 어디부터 부착을 시작하면 편합니다 뭐 이런 게 없었거든요. 지쿠악스는 다 라인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좀 귀찮았어요 그게. 근데 적어도 이 군경자쿠 같은 경우는 매뉴얼 보면 특히나 이런 팔이나 허벅지나 이런 정강이에 있는 이 라인들을 이렇게 부착하라고 어디부터 붙이기 시작하면 좋습니다 라는 걸 알려주더라고요. 가이드가 있었어요. 얘들은 팔뚝도 그렇고요. 이런 정강이라던가 아니면은 허벅지에 붙는 저 프레임의 라인들 있죠. 어디부터 부착하면 쉽습니다 라고 가이드가 나와 있어서 그래도 지쿠악스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디까지나 상대적이긴 한데 좀 그래도 편하게 붙였다. 저런 가이드까지 없으면 진짜 어중간하게 붙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머리부터 보도록 합시다. 일단 머리 자체는 누가 봐도 딱 자쿠다. 솔직히 머리만 놓고 보면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자쿠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뭐 머리 주변으로 디테일들이 이것저것 추가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셉니다. 머리 양옆으로 이렇게 양각으로 되어 있는 디테일들도 보이지만은 특유의 동력선도 제대로 들어가 있고 그 동력선이 모이는 부분에 이렇게 얼굴 덕트 디테일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노아이는 당연하지만 스티커 사용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양각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부착하는데 어려움은 없고요. 그리고 이마에 마치 눈썹 마냥 흰 색깔 스티커 2개가 붙습니다. 스티커가 좀 작은 편이라 가지고 그 붙일 때 떨어지지 않게 꾹 눌러서 부착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서도 뒤통수 가보면 여기도 디테일들이 숨어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머리를 빼보면 이렇게 턱을 들면서 머리 빼면 턱 안쪽으로 레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자쿠의 모노아이 움직임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좌우로 어디든 돌려주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머리를 빼고 보면 이 머리 안쪽, 목 내부도 디테일이 은근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머리를 끼우면 상당히 가려지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끼우면 저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놓은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몸통! 아무래도 기존 자쿠랑 많이 다른 부분 중 하나인데 일단 허리의 동력선이 한 줄이 아니라 2줄로 늘었다 라는 부분, 그러면서도 흉부 쪽에 엠블럼 스티커가 한 장 붙게 되는데 저 처음에 이거 보고 되게 독특한 그런 로고네? 맨 위에가 살짝 어긋나 있네? 살짝 불편한가 싶다가 그 축구 만화 중에 블루록이라고 아세요? 저 처음에 그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순간 블루록 아닌가?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쪽은 오각형이고 얘는 육각형이다
뭐 아무튼 간에 그 주변에 검은색부터 연한 파란색까지 조금 자쿠스러움이 묻어나는 게 이 가슴의 검은 색깔 영역이거든요. 약간 그 자크 특유의 그 가슴 검은색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이런 부분 좀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대로 동력선 타고 옆구리 지나서 등으로 가보면 백팩 부분, 백팩 쪽에 이런 멋진 등 디테일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여기에 동력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로 굉장히 좀 중요한 부위 같은 스타일로 디자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깥쪽 외장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더라. 몸통 바깥쪽으로. 마치 이것도 자쿠도 이렇게 어깨 라인이 원래 이렇게 두껍게 있는데 그거를 형상화한 것 같고요. 우측 어깨에는 작은 쉴드, 좌측 어깨에는 원래는 스파이크여야 하나? 스파이크가 없는 둥근 외장으로 되어 있고요. 군경이잖아요. 그래서 경찰이긴 하니까 이렇게 경광등이 있다. 뭐 매뉴얼에는 비상 회전등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클리어 레드로 이쁘게 되어 있더라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연결부가 좀 얇아요. 이게 그대로 쉴드랑 이 어깨 외장 자체에 사출이 같이 되어 있는 거라 혹시나 뭐 조립하다가 파손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고요. 이런 경광등 클리어 파츠 끼울 때는 아래쪽을 잘 잡고 끼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대로 그냥 이렇게 누르지 말고 밑에 받치고 눌러야 한다. 그래야 안전하게 조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쉴드 같은 경우도 보면 이거 디테일이 되게 멋지게 되어 있어요. 움푹 파여 있는 부분부터 패널 라인 이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마킹실 하나 작은 거 부착되고요. 그리고 팔로 내려오면은 여기가 이제 흰 색깔 스티커 라인이 붙는 부분인데 이게 묘하게 잘 맞는 듯 하면서도 미묘하게 안 맞는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이게 제가 이 자쿠 스티커가 그래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 거는 부착되는 거에 맞게 재단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는 정면에서 봤을 때 그냥 이게 수평으로 일자 스티커 같지만 실제로 부착되는 거는 굴곡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꺾여서 되어 있는 스티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 봤을 때는 경사도 있고 굴곡도 있으니까 이걸 맞춰서 재단이 되어 있는 거죠.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끝단이 미묘하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좀 삐져나오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칼로 도려내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거 부착한 거 보면은 오른팔 쪽은 적당히 맞게 붙인 거고요. 그 왼팔 쪽을 다음에 붙였는데 좀 더 타이트하게 부착을 하니까 조금 더 낫기는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팔 외장도 보면 바깥쪽이 움푹 파여 있죠. 이게 좌우 구분이 있는 외장이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팔 하박으로 내려오면은 의외로 팔꿈치 안쪽으로 디테일이 들어가는 형태로 조립이 되더라고요. 바깥쪽은 이렇게 매끈한 형태고요. 그리고 디자인 자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자쿠 느낌 많이 납니다. 앞쪽이 좀 둥글게 되어 있고 팔꿈치 쪽으로 좀 각지거나 이런 평면이 조금씩 보이는 이런 형태의 디자인이 좀 인상적이었고 기존 자쿠 느낌도 많이 나고요. 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두툼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 자체가. 그리고 손등 파츠도 별도로 분할되어 있고 디테일도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골반 같은 경우는 되게 심플합니다. 가운데 큰 버니어가 하나 있고요. 뒤에도 큰 버니어가 하나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파츠를 몇 개 안 씁니다. 뭐 그래도 기본적인 패널 라인이나 이런 것도 은근 들어가 있어서 굴곡도 조금 있고요. 그런 대로 나쁘지 않다 정도고요. 자쿠인데 스커트가 없다는 게 조금 좀 낯선데?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고관절에도 관절 디테일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 바깥쪽으로 이제 허벅지입니다. 거대한 허벅지이자 거대한 추진 장치인 다리, 하체에 거의 모든 게 집중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백팩에는 버니어가 없잖아요. 다리랑 이제 골반에 다 있는 거죠. 참고로 각각의 버니어는 다 볼 조인트로 되어 있어서 골반이건 허벅지건 다 어느 정도 가동 가능한 버니어로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바깥쪽에는 이런 프레임이 덧대져 있는데 이 프레임에도 흰 색깔 마킹들이 붙습니다. 위아래 앞쪽에도 2개. 여기도 좀 뒤쪽이 붙이기 까다로운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냥 일자 스티커가 아니라 이것도 꺾여 있는 좀 굴곡에 붙여야 하는 거라 살짝 까다로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거대한 이제 구체의 이 연료통, 프로펠런트 탱크 부분이 이제 이 추진 장치의 큰 부분이기도 한데, 아무래도 이게 그냥 하체에 그냥 달려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색하다, 생소하다. 그동안은 거의 못 봤던 그런 형태라서 더욱 생소하다, 그런 느낌이고요.
기본적으로 오른쪽 허벅지에는 이제 폴리스 글자와 위에 엠블럼이 또 부착이 되는데 여기도 가만 보면 이 디테일들이 다 양각이거든요. 이 양각 위에 부착하는 거라 이것도 좀 불편합니다. 부착하는 거 자체가. 부착할 때는 좀 신경 써서 구체에다가 붙이는 거니까 더더욱 신경 써서 부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스티커 자체의 밀착력은 좋아서 그래도 꽤 잘 붙으니까 여백만 잘 잘라서 붙여줘도 된다. 그리고 다리 안쪽으로는 나름 또 이런 프레임 디테일이랄까? 이 지쿠악스 특유의 그런 느낌도 살려놓은 그런 형태고요. 무릎 아래쪽으로는 정강이는 아예 그냥 방패처럼 디자인을 해놨어요. 아예 각반을 덧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여기에 흰색 라인이 두툼하게 붙는다. 심지어 꺾여 붙는데 그것도 좀 부착하는 게 까다롭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부착하고 나면 흰색 라인은 이쁘게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종아리는 확실히 곡선, 제대로 종아리 형태고요. 뒤쪽으로 기체에 넘버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0412번으로 붙였어요. 아까 이거 어깨에도 있었거든요. 여기도 0412번. 이거를 12를 붙일 거냐 18을 붙일 거냐는 뭐 본인 선택입니다. 그 외에도 종아리 자체에도 심플한 패널 라인들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발 자체는 되게 운동화스럽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기 굽도 있고요. 발바닥도 되게 운동화스러운 그런 디테일이어서 이거 약간 에반게리온이 이런 느낌의 발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살짝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어요. 자, 그럼 가동도 살펴봐야겠죠. 일단 목을 보면 기본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돌아가는데 뭐 크게 걸림없이 돌아가 줍니다. 거기다가 아래쪽으로 축이 하나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목을 빼는 액션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대로 고개를 드는 액션도 가능하죠. 숙이는 게 가능은 한데 공간은 조금 모자르다는 거. 그리고 어깨 자체는 앞으로 뽑혀 나오는 관절입니다. 안쪽이 보이죠? 뽑혀 나오는 관절의 이 중간 외장도 이렇게 앞뒤로 가동을 해주는 그런 형태고요. 연결은 기본 볼 조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상하 가동도 볼 조인트로 할 수 있고요. 앞뒤 가동도 조금 더 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옆으로 드는 부분도 관절이 안쪽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옆으로 들 때도 편안하게 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바깥쪽 같은 경우도 이 쉴드가 장착된 부분은 축입니다. 축이고요. 그래서 안쪽에 관절까지 다 써서 이렇게 돌려주고 아니면은 살짝 이렇게 들어주는 그런 액션이 가능하고요. 왼쪽 외장 같은 경우는 여긴 볼 조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씩 비틀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앞뒤로 돌려준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팔 회전축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조금 타이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튼튼한 관절 좋고요. 그리고 팔꿈치는 단일 관절인데 90도 이상 꺾이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여기서 특징이 있다면 이 팔 상박 외장이 관절과는 관계가 없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박이 돌아가는 느낌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상박이 별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각도를 맞춰주는 게 가능하다. 근데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런 하박 돌아가는 느낌 만들어주는 거 좋죠. 거기다가 손목은 뭐 당연히 기본 볼 조인트 연결이고요. 허리는 기본 볼 조인트 연결인데 안쪽에 걸리는 게 없어서 편안하게 허리 돌려주는 것도 가능하고 이 흉부 쪽에도 축이랑 볼이랑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축을 통해서 이 상체를 들고 숙이는 게 가능하고요. 그러면서도 앞쪽으로 볼 조인트가 박혀 있으니까 흉부를 들고 앞쪽으로 숙이는 것도 된다. 이런 식으로 덕분에 허리 관절, 흉부 관절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걸 볼 수도 있고요. 좌우 스윙도 당연히 가능하죠. 그리고 고관절이 이게 어쩔 수 없이 좀 불편합니다. 디자인상 허벅지가 엄청 두껍고 뒤쪽으로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옆으로 들거나 회전시키는 게 약해요. 옆으로 들 땐 진짜 아예 공간 자체가 안 나와서 옆으로 드는 게 지금 이게 한계입니다. 지금 왼쪽 다리 든 게 전부예요. 오히려 안쪽으로 다리를 안쪽으로 모으는 게 더 많이 움직이는 정도. 그리고 회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뒤에서 보면은 회전했을 때 뒤쪽 공간 역시 부족하죠. 회전하는 것도 좀 약한 편이긴 하지만 드는 거는 특별히 스커트도 없어서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다리를 들어 올려주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리를 일정 수준 올린 상태에서 다리 옆으로 좀 회전시켜 가면서 들어주면은 아까보다는 좀 더 많이 든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가동을 활용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릎은 이중관절 같은 단일 관절입니다. 단일 관절이지만 완전히 굽혀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굽힌 뒤에 무릎 관절을 보면은 위에도 관절이 있을 것 같지만 이 윗관절은 이제 요철로 막혀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 관절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뭐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많이 움직이죠. 근데 그냥 딱 조립했을 때는 버니어가 끝까지 밀려 들어가 있으면 이게 움직일 때 막혀요. 이 바깥쪽이 간섭이 생기는데 이거를 볼 조인트니까 얘들이 좀 옆으로 치워주면 간섭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굽힐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발목은 기본 축과 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로 꽂히는 게 볼 조인트거든요. 여기서 발목의 회전 가능하고요. 축을 통한 옆으로 꺾기. 근데 볼이 좀 더 빠져나오면서 더 많이 꺾이는 그런 발목이고요. 그리고 앞뒤 가동은 위에 축에서 해줍니다. 이렇게 뒤로 뻗거나 앞으로 굽히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릎 꿇기 정도는 뭐 아무런 지장 없이 편안하게 포즈 취할 수 있더라고요. 자, 그럼 액션 포즈도 봐야겠죠? 먼저 무장들 들려주고 세워봤습니다. 근데 딱 이렇게 자세에 좀 취하다 보면 아쉬울 수 있는 게 허벅지 부분이거든요. 허벅지 회전하는 부분, 다리 회전축 부분이 아무래도 많이 안 돌아가니까 조금 더 이 다리를 V자로 돌려주고 싶은데 그거는 안 된다. 느낌은 좀 낼 수 있습니다. 뭘로? 발목을 돌려서. 나름 다리 돌린 것 같은 효과가 있어요. 이제 다리 끝에 이제 발이 오니까 이것만 꺾어도. 근데 좀 아쉽긴 하다. 근데 디자인상 그런 가동은 사실상 무리이기 때문에 뭐 이 안에서 이쁘게 딱 각도를 잡아봐야겠죠. 먼저 머신건을 들고 이제 순찰을 돌고 있는 듯한 구도로 만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우주에서 활동하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공중 액션이 더 잘 어울리죠. 자, 그리고 머신건 액션도 해봤습니다. 자쿠하면 떠오르는 대표 구도죠. 이 포즈 자체가 이렇게 다리를 앞으로 뻗고 있는 이 구도. 궁경 자쿠도 충분히 같은 구도를 만들 수 있어서 한번 만들어봤는데 꽤 멋집니다. 아무래도 얘가 덩치가 좀 있다 보니까 의외로 좀 포즈 취하고 나서 두툼한데?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리고 얘들이 기본적으로는 콜로니 쪽에 소속되어 있는 경찰이다 보니까 이렇게 콜로니 내에서 머신건을 사격하는 느낌으로 약간 로우 앵글로 일반 시민이 바라봤을 때 느낌으로 만들어도 꽤 멋집니다. 그리고 공식 사진에도 있는 무릎 꿇기 포즈도 취해봤습니다. 머신건을 다시 고쳐 잡고 있는 듯한 또는 탄창을 교환한 듯한 그런 느낌의 포즈죠. 그리고 전자경봉을 빼든 포즈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근접전을 준비하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봤는데 이런 것도 꽤 괜찮은 것 같네요. 그래도 경찰이라는 그 뭐랄까 정체성이 있다 보니까 나름 또 이 자쿠가 그런 자쿠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쿠하면 역시 히트호크죠. 히트호크 액션도 해봤습니다. 휘두르러 달려드는 느낌, 이런 건 정면에서 봐도 멋집니다. 딱 요런 느낌. 요게 또 도끼 휘두를 때 나오는 그런 뭐랄까 화면의 왜곡이랄까 그런 구도.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ACG 건담 G9X의 궁경 자쿠 리뷰를 해봤습니다. 뭐랄까 한국 발매가 늦어진 게 제일 불만이라면 불만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그거랑 별개로 역시 최신 라인업답게 이제 프라 자체는 되게 잘 나왔어요. 스티커 같은 경우도 가이드도 충실하고 그 가이드대로만 시작하면은 뭐 깔끔하게 부착을 시켜줄 수 있으니까, 대신에 그거랑 별개로 그냥 스티커 자체의 난이도가 높은 편이기는 해요. 가이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난이도가 높은 거죠. 이런 라인 데칼 또는 라인 스티커 이런 것들은 시작점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라인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해서 끝과 끝이 딱 맞느냐 이런 거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저 팔뚝에 감는 흰색 스티커나 무릎에 있는 라인이나 아니면 허벅지에 들어가는 라인들. 근데 스티커는 아무래도 막 잘못 붙으면 뗐다 붙였다 해야 되니까 그게 좀 번거롭기도 하고 그거 자체가 난이도가 좀 높기도 하고, 특히나 쉴드에 붙는 저 진짜 글자는 굳이 이렇게 해야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뭐 그럼에도 이게 프라 품질 자체는 굉장히 좋아서 관절의 구조라던가 아니면은 디자인도 상당히 충실하게 나왔기 때문에 뭐 프라 자체 만족도는 뭐 나쁘진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브시.